run, run, run. Run, run, run. Run, run, run. You better run like you never been there. You better run, run, run. You better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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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수제지. 뭐 속된 말로 술 먹고 조립해도 안 깨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무던해요. 이거 아까 사장님 술 먹고 조립한다 했잖아. 흙만 넣어도 가. 어디 가세요 오늘? 여기 왔잖아. 여기 어디인데요? 여기가 어디냐고? 여기가 DOC 파워라고. 저 봐봐. DOC. DJ DOC라니 사장님 탐난다. 맞아. DOC 파워라고 JDM 튜닝의 성지, JDM 파크. 장난 아니야. 저 베르나 보이냐? 남방 아니야. 우리 차가 280ZX잖아. 페어레디. 닛산 차잖아. 그리고 또 사장님 전문이시지. 닛산하면 JDM. 응. 낯선이잖아요, 그죠? 가선이나 닛산이나 그게 그거지. 아무튼 저 차는 내가 캬브차가 아니기 때문에 랩핑이라는 거를 할 수가 없어. 전자식 제어야. 컴퓨터. 난 컴퓨터 못해. 근데 여기 사장님이 그건 전문이야. 진짜 근데 맵핑도 그 간단한 거는 하실 수 있지 않았었어요? 캬브는 하지. 근데 저거는 전문적인 장비와 다이노라는 이런 차를 올려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세팅 장비들이 다 필요해. 이따 보면 저기 안에 있어. 보면서 설명해 주시는 게 그건 사장님 해주실 거야. 난 몰라. 페어레이디 매핑하고 사장님 차 저 남바가 있어요 또. 저거 좀 봐드리고 저거를 시장님이 다 주려고요? 구경만 이렇게. 구조 변경 하셔야 된다고 하셔서 그런 거 좀 도와드리고. 맵핑이라는 게 일반인 분들이 볼 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매핑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지? 현대기아를 예를 들면 전자제어 자동차를 공장에서 처음에 이제 현대기아에서 출하를 할 때 가장 이상적인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20년, 30년을 탈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놔. 엔진 내구성이 100이라고 치면 한 8, 90번 정도만 세팅을 해놔. 그러니까 엔진의 최대 출력을 리밋을 걸고 그 밑으로 더 오래 쓸 수 있게 내구성이 보장되게끔 세팅을 해놓는단 말이지. 근데 이제 매핑을 함으로써 내구성도 보장이 되는 안전선에서 출력을 올리는 거야.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여기 사장님 먹고 살겠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출력을 높이게 되면 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소음, 진동, 매연 그런 게 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또 차쟁이들은 또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 빠르면 됐지. 합법적인 선에서 맞추는 거야. 뭐든지 다 합법적인 선에서. 그럼 막 한 99까지 올릴 수 있어요? 뭐 140도 올리지. 근데 이제 엔진이 뻗지. 공장에서 만든 출하 세팅하고 손님이 원하는 오더를 받아서 그 기준점을 잡는 게 매핑이야. 그거를 이제 여기 사장님이 해주실 거고 난 못해. 표정 씨. 그러면 시장님도 배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니야 이거는 길이 달라. 캬브 쪽이랑 아예 다르죠? 아예 다르지. 그러니까 조절하는 방식은 비슷해. 나는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노즐을 바꿔서 하는 거고 여기 사장님은 프로그래밍 하는 거고 컴퓨터로 따라따라따라. 그리고 이게 더 어려워. 그래서 시장님이 못하신 거. 난 못해. 그리고 전문적인 장비도 있어요. ECU 매핑하는 것 때문에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사장님이 유명하신 분이라고. 이 바닥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 모르는 간첩이지. 유명하다는 표현은 조금 낯설고요. 쭉 일을 이제 오래 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한 27년 정도 전문성은 아무래도 좀 많이 가미가 됐을 거예요. JDM 차들 중에서도 이제 좀 하드코어하게 하는 차들이 주 고객인데 너무 좀 편파적으로 가니까 대중적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착각보다 튜닝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쉽게 접근하지 그게 제일 문제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차가 좋아서 샵을 하게 된 일본 차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좀 쌌어요 그나마. 근데 지금은 이제 희소성 때문에 좀 몸값이 많이 올라가는데 문제는 튜닝 비용이에요. 저도 이제 베레나도 가지고 있고 스칼라인도 있고 뭐 RX7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저도 샵을 하는 입장에서 제 차에 쓰는 비용이 1년에 정말 안 써도 3천 이상을 써요. 근데 이게 가만히 놔두면 사실 돈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이게 트렌드가 계속 바뀌거든요. 튜닝 트렌드가 옛날에는 동일한 제품을 갖고도 뭐 출력을 예를 들어서 300마력밖에 못 만들어냈다면 지금은 개선된 제품으로 그 이상의 출력을 만들어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그쪽으로 빨리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내에서 이게 팔리든 안 팔리든이랑 관계없이 제가 그냥 좋아하니까 하고 되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도 처음에 저 280ZX 갖고 오셨을 때 봤어요. 그 당시에는 좀 개선된 엔진 시스템으로 나왔는데도 요즘처럼 뭐 가변캔 컨트롤을 사용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다 오래된 엔진이잖아요. ECU를 요즘 거를 사용을 하자. 오토 센서로 뭐 클로즈로 컨트롤을 해가지고서 불필요한 연료를 줄이고 요즘 검사 기준에 맞는 배기가스가
자체가 나올 수 있도록 편법으로 뭐 매연을 안 나오게 하는 이런 방법을 쓴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ECU가 스스로 피드백을 해가지고서 컨트롤을 하는 거죠. 물론 저 차 자체가 정통성을 추구하는 차니까 상징적인 차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그 하드웨어는 스탁 상태를 유지를 하고 맵을 해서 어느 정도 출력이 나오는지 저게 제가 알기로는 메이커에서 재원 출력이 한 180마력 정도로 알고 있어요. 실제 들어가 보면은 다이노에서는 160마력 언더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포텐셜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낼 수가 있는지 저도 이제 좀 궁금하죠. 작업은 이제 오늘 하루 만에 다 끝나서 하루 만에 되면은 좋은데요.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쟤 째끼려고 그러네? 너 말했잖아 12시간 기본이라고 잠옷이랑 촉각 하나 챙겨오라고 했잖아. 듣기로는 이제 유튜브도 네, 유튜브 채널 이제 그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은 이쪽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거의 제일 선배 쪽에 가까운 그런 나이에 지금 있기 때문에 후배들 양성을 못한 게 많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은퇴하기 전에 영상으로 해서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국내 튜닝 문화에 0.001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추구하시는 게 서울탁 대표님도 이제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예,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영상이랑 좀 봤는데 생각하시는 게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기술이 좋아서 나는 엔지니어가 될 거야 아니면 만들어내고 싶은 강한 동기부가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일하는 것도 어떤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지만 금전적이거나 경제적인 부분은 좀 많이 취약합니다. 저희들한테 제일 힘든 부분이지만 반대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거 보여주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 좀 강하죠 저희도. 작업은 이제 바로 지금 슬슬 준비를 할까요? 눌러붙이네? 12시간 걸린다 했잖아. 이제 12시간이 13시간 될 수도 있으니까 보시다시피 주변에 민원 들어올 소지가 별로 없어요. 옆에 아주머니가 이제 저랑 되게 친해요. 차 다 만져드리거든요. 제가 좀 급할 때는 밤 12시에도 다이너를 돌립니다. Drinking out the bottle, not thinking about tomorrow. Don't worry, that's a motto. So we 이 차는 제가 16년도에 작업을 했던 차예요. 전시해 놓는 곳인 건가요? 그렇죠. 여기 이제 아끼는 차 전시해놓고 쇼룸 같은 거죠. 여기 이제 튜닝 파츠들 전시돼 있고. 요즘에는 샵들이 좀 이런 구성을 갖고 있는 샵들이 잘 없어요. 옛날 그 일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할 때 그런 문화를 많이 접해서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샵은 이런 데도 있어야겠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전부 풀 커스텀 들어간 거예요. 뭐 서지 탱크, 매니폴드, 각종 탱크들. 향후 계획은 3.4 엔진으로 교체를 하고 1000마력 정도 세팅을 할 플랜을 한 3년 전부터 세웠는데 실행을 못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10마력까지 올라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 냈던 거는 한 2012년도에 한 900마력 정도 오버를 했었는데 이제 한 10년 정도 기간이 지났고 그만큼 기술력에도 자신감이 있고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뭐 GTR35라든지 뭐 슈프라라든지 뭐 내 차 1000마력이다 이런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지금도. 근데 실질적으로 다이노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어떤 서킷에서 보여주는 게 없었거든요. 말로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고 다이노에서도 리얼하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서킷 가서 검증도 해드리고 내 차 1000마력인데 뭐 일회성이 아니고 내구성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시승 좀 해주세요 했을 때 부담 없이 한번 서킷 가서 시승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버전으로 만들 계획이 있는 거죠. 지금 이게 현재 마력은 지금은 이제 스톡 엔진으로는 아마 국내에서 제일 높을 거예요. 단조 피스톤이나 콘로드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순정 상태에 딱 700마력 나왔어요. 모셔둘만 하네요. 그렇죠. 제가 일본 가서 이제 공부 많이 할 때도 처음에 접했던 차가 수프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애정이 좀 남다르죠. 수프라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이 엔진이죠. 2JZ.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도 많고 속된 말로 술 먹고 조립해도 안 깨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무던해요.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출력도 많이 낼 수 있고. 베이스 자체도 L6 6기통 엔진이니까 그냥 보시기에 어떠세요? 응? 이거 아까 사장님이 술 먹고 조립한다 했잖아. 네. 흙만 넣어도 가. 오일 대신 흙보도 가. 진짜 무던한 엔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장님의 피와 땀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 진짜 농담이 아니야. 용접 봐봐요. 여기 사장님 땀 한 방울 한 방울이야. 한 방울 한 방울이고 몇만 방울 들어가요. 이
정도 튜닝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혹시? 친한 동생 차예요. 제가 이제 결국엔 인수를 했는데 제 사유재산이니까 파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저는 이 차를 한 10년 정도 세팅을 한 거잖아요. 애착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했죠. 친한 형이라고 생각하면 싸게 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흔쾌히 오케이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동생한테 그랬어요. 1000마력도 만들고 시켄셜 미션도 없고 다 해놓을게. 대신 네가 다시 대사가. 금액을 좀 포기하긴 그런데 그렇죠, 예. 낮은 가격은 아닌데 중국이면 한 차값의 3-4배는 될 것 그렇죠. 그 정도 예상하시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튜닝 기간이 길다는 뜻은 트러블 때문에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주로 업그레이드 때문에 한 거거든요. 비용이 뭐 처음에는 5천만 원 들어갔으면 다음에 지금 뭐 1억도 넘게 들어가고. 결론은 다 자기 만족이죠. 되게 멋진 차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리프트 같아 보이지만 우리 사장님의 최애 장비 다이노라는 장비인데 여기 보면은 구름새가 있잖아. 타이어를 돌려서 공도 주행을 하지 않고 이 차에 이제 출력을 잴 수도 있고 제자리에서 돌아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아가. 쉽게 말해 스탠드야. 차 올려놓는 스탠드. 여기 보면은 묶는 거 다 있잖아. 말발굽 같이 생긴 거. 네네. 차가 이제 튀어나가지 않도록 다 묶어. 사장님이 안전하게 세팅을 다 해.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좀 쓰시는 컴퓨터로 딱딱딱딱딱 해. 달리면서 실시간으로 정보가 그렇지. 뜨는 거네요. 그렇지. 근데 공도에서 맵핑하는 게 있어. 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 근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어쨌든 여기서 세팅을 하는 게 훨씬 안전하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지. 위험하니까. 지금 막 뒤에 묶고 계시잖아. 차 견인할 때처럼 다 타이트하게 묶는 거야. 만약에 다 찍고 나가면 어떡해요? 차 이렇게 나가면 네. 사장님이 차 사는 거지. 사장님 페어레이디한테 생기는 거야. 근데 그럴 일 절대 없어. 그렇게 안 되게 방지하려고 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묶는 거야. 소리 나잖아. 따라락 따라락 묶고 계신 거야. 그리고 지금 만지시는 게 여기 연동되잖아. 그래프로 이렇게 다 표현이 돼. 이 장비로 차에 달린 ECU랑 연동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뭐 공기량이 얼마, 부스트가 얼마 이거를 다 조합을 해서 사장님이 최상의 값을 만드는 거지. 왜? 얼굴이 너무 꺼멓게 나고. 아 잘생긴 얼굴 그러면 안 되지. 어쨌든 오늘 페어레이디 세팅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장님이 일단 컨디션에 맞춰서 무리하지 않게 합법적인 선에서. 왜냐면 검사를 매년 받아야 되잖아. 강조하는 건 매번 합법적인 거. 합법적인 게 이제 뭐 배기가스. 배기가스, 소음. 왜냐면 얘도 이제 일단 자동차기 때문에 개인 소유물도 되지만은 도로에서 운행을 하잖아. 그럼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피해가 가지 말아야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정선에서 이렇게 잘 만들어서 사장님이 해주실 거야. 그러면 실장님 그냥 여기서 이제 지켜보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그냥 구경만 꿀잼. 지금 보시면은 출력 그래프고 이게 지금 이 차의 부스트 그래프고 그다음에 이게 공연비예요. 공연비 자체는 지금 측정이 거의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은 너무 연료가 많이 들어가서 지금 연료가 안 맞는 거죠 지금 이 차에. 지금 출력도 128마력에 20토크 정도 나왔어요. 메이커에서 제공하는 것보다는 적게 나왔는데 적게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공연비가 안 맞아서 그래요. 이게 이제 처음 상태니까 연료랑 점화시기를 변경을 해서 최상의 컨디션이 나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거고. 출력을 높인다는 게 점화시기를 앞당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앞당기는 게 아니고 그 엔진이 회전할 때 가장 이상적인 점화시기가 있어요. MBT라 그래서 베스트 토크가 나오는 구간이 있거든요. 특정 RPM만 출력이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출력이 골고루 나오게 해주는 것.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뭐가 안 맞아요. 계속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고 비교하는 차들은 한 달까지 웨핑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대단한 건 아니고 EMS 쪽 관련된 팀이 붙어서 하면은 몇 년을 할 때도 있어요. 듣기로는 튜너분마다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스타일이 다 틀려요. 어떤 분은 연료량만 갖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연료량보다는 점화시기를 가지고서 조금 더 어그레시브한 그런 맵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단 그거는 경험이 없으면 엔진이 타게 될 수 있는 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부킹 같은 그렇죠. 루킹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데이터를 위해서 루킹 수치가 다 나오니까 안전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최대한 끌어내는 거죠.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중반 정도 시점에서 연료량만 변화를 준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그니션 타임을 건들 때가 아니라서 부스트는 비슷해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지금 연료량만 약간 바뀌었죠. 그래프 자체가. 네, 지금도 정확히 맞진 않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출력 변화가 처음에 128마력에 아까 20토크 정도 나온 상태에서 148마력에 23토크. 네, 바이브레이션도 줄어들었고 좀 더 안정된 느낌으로 지금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인 거죠. 더 다듬으면은 더 완벽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점 좁혀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매핑이죠.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앞으로 더 하면은 엔딩에서는 좀 더 근사한 그래프가. 근데 부스트 자체가 너무 낮아요. 스탁 부스트가 0.48 정도 세팅을 해놓은 차이기 때문에 공기량이 들어오는 건 한정돼 있는 거죠. 인터쿨러도 지금 좀 작아요. 작은 게 아니고 얘는 없어요. 국내에서도 스쿠프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인터쿨러가 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대가 고생을 많이 했죠. 터빈이 잘 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인터쿨러만 있었어도 이거는 좀 다른 형상으로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흡기 온도가 거의 60도예요. 아무래도 산소 밀도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0.48을 사용하고 있지만 인터쿨러가 있다면은 마치 0.6바의 공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죠. 그게 좀 아쉽지만 일단은 전제 조건은 모든 게 스탁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나가보겠습니다.